일을 하고도 제때 돈을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이 서민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실태 연속 보도합니다. 번개탄을 피워 잠을 자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들도 동반 자살하려 한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0억 원대 주식 투자 실패가 자살 시도 배경이었습니다. 제2순환도로 소송에서 이긴 것을 환영하는 내용의 플랜카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건지 여부가 조사의 초점입니다. 전남과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동서 화합을 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광주 MBC 뉴스는 임금 체불 문제로 시작합니다. 1년에 2번 설과 추석 되면 임금 체불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죠. 정부는 단속을 한다는데 임금 체불은 왜 끊이질 않는지 현실과 대안을 생각해보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한 건설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테이블 4개가 전부인 장간의 식당은 62살 장금숙 씨의 모든 것입니다. 1년 전 식당 옆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금숙 씨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부터 공사 현장에서 밥값을 못 받으면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외상값은 못 받았는데 밥을 안 주면 욕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인부들도 있었습니다. 금숙 씨는 부족한 돈을 카드로 계산했고 카드 빚을 막으려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금숙 씨는 사채를 갚으려면 가게를 내놔야 하고 그러면 자기 인생은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가게 할 때게 이 아파트 전세 내놔갖고 했는데 그 전세돈을 다 까먹고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주니까 밖으로 나앉게 생겼어요. 얼띠갈 데가 없어요. 이게 진짜 기가 막혀 죽겠어요. 이 장간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편무승 씨는 자신이 거짓말쟁이 아빠라고 자책합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도 못 받은 석 달치 월급 600만 원은 고3 수험생 딸의 대학 등록금이었습니다. 결국 딸은 수능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수능 보기 전에 계획된 날 돈이 나왔어야 되는데 돈이 안 나오니까 그 수능 된 날 자기 친구들은 시험 보는데 자기는 시험도 못 보고 그래서 달려서 저녁 한 끼를 못 먹은 것이 아버지로서 제일 가슴이 아프지요. 이 공사장에서 허드렛 일을 했던 김할머니의 삶도 체불 임금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일을 하다 다쳤지만 월급 못 받을까 눈치가 보여 산재 얘기는 입 밖에도 못 꺼냈고 결국 수술할 정도로 병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대느라 자식들은 적금을 깼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임금 제대로 받고 다니셨으면 제대로 병원 치료 며칠 쉬시면서 제대로 치료받고 처음은 경미하게 시작했거든요. 발목 접지는 걸로 시작했거든요. 처음은. 그때 간단하게 치료받고 했으면 제대로 치료받고 일주일이라도 치료받고 했으면 이런 일까지 왔겠습니까? 이 공사 현장에서 일한 9명의 근로자가 임금 4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 체불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 아버지의 딸과 한 어머니의 아들의 삶까지 한 가정과 지역사회 전체를 도미노처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아들 방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잠적했다 경찰에 붙잡힌 부모가 100억대 주식 투자가 실패해서 그랬노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해도 부모가 자식에게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아내 김모 씨가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에 탄 시간은 새벽 3시쯤. 2시간 후 이번엔 남편 광모 씨가 번개탄이 든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자녀들이 잘 때까지 주변을 배회하던 이들은 아침이 밝아서야 14살 막내 아들 방에 번개탄을 피우고 잠적했습니다. 가족이 같이 하는 것이 안 컸냐라고 판단했는데 이제 그 딸은 이제 내일 모레 또 이제 이가 이해는 혼자서 할까 하기도 하고. 곽 씨 부부는 범행 열흘 전 집에서 3km가량 떨어진 이곳 상점에서 번개탄 3개를 구입하며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친인척 등에게 돈을 끌어모아 주식을 투자해온 곽 씨 부부. 지금까지 공식 신고된 투자자들의 피해 액수는 10억여 원이지만 이들 부부는 3, 4년 동안 거래한 금액만 100억 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자기가 투자했던 원금 이상의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터지고 나서도
나는 특별하게 뭐 고소를 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수 있었고, 또 이제 이 사실이 또 이제 확인이 되면 추가로 더 고소는 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제 독촉에 부담을 느낀 부부는 아들을 살해한 뒤 함께 자살하기로 결심했지만 아들이 살아있다는 딸의 전화에 마음을 바꿨다고 털어놨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제2순환도로 항소심 승소를 환영하는 현수막, 요새 광주 시내 곳곳에 걸려 있죠. 각 기관과 단체 등에서 내건 것들인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현수막 내용들이 똑같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청 앞에도 운천저수지에도 또 광주 송정간 도로에도 이순환도로 소송 승소를 환영하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버스운송조합, 디자인협회, 대한노인회 등 웬만한 단체는 물론 일반 회사도 플래카드를 게시했습니다. 개수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희 단체는요. 예예. 6군데에 붙였어요. 한양 플래카드요. 예예예. 4군데요. 확인된 것만 해도 총 100여 개에 이릅니다. 문구 역시 최소 3,479억 원, 최고 1조 원 시민 혈세 절감으로 마치 짜 맞춘 듯 똑같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거 180일 전부터 기관이나 단체 등 누구든지 홍보물을 통해 자치단체의 실적을 외부에 알리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플래카드 게시가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광주시와 관련이 있는지에 선관위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일부적인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이 확인 과정 아니겠습니까? 각종 단체들의 지나친 실적 홍보가 자칫 광주시의 자충수가 되진 않을지 선관위의 결론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지법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아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한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시장은 업무 추진비는 시정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비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광주 양동시장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오늘 낮 전주에서 붙잡혔습니다. 전 내연녀를 살해하려다 엉뚱한 사람을 죽인 건데 시민 제보가 없었더라면 추가 피해자가 생길 뻔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광주 양동시장 인근 도로에서 51살 김모 씨와 52살 신모 여인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김 씨와 신 씨를 기다리고 있던 45살 김모 씨가 찌르고 달아났는데 이 난동에 김 씨가 숨지고 신 여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살인 용의자 김 씨는 그 길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지만 대담하게도 112로 전화를 걸어 추가 범행을 예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또 다른 피해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리면서 자기가 앞으로 현재는 자수할 생각이 없다 하는 그런 의사를. 이랬던 김 씨는 결국 오늘 낮 전주에서 사건 발생 14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전주시 덕진구에서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운전자에게 붙잡힌 김 씨. 파출소에서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김 씨의 얼굴이 한 시민의 제보로 살인 용의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전 내연녀 신 씨가 자신을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고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앙심을 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 죽은 사람한테 내가 가족한테 미안한데 감정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갑자기 친연 없이 차를 확 받아불더라고. 그게 이제 나도 이제 순간적으로 찍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씨의 전 내연녀는 중상을 입긴 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오후 6시 반쯤 광주시 동구 금동 구시청 부근 인쇄소에서 불이 나 주변 인쇄소들로까지 번졌습니다. 큰 불은 1시간여 만에 잡혔지만 인쇄소 안에 있던 인쇄물에 불이 붙으면서 지금까지 잔불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굴삭기 한 대를 동원해 정리 작업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과속 위반으로 가장 많이 단속된 곳은 북구 양산동 오비 맥주공장 후문이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지난해 무인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오비 맥주공장 후문이 하루 평균 25건, 1년간 9,296건으로 가장 많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서구 유덕IC 입구와 북구 독림동 광신대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에서는 화순군 7구제 터널이 1년간 12,06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영호남의 국회의원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동서화합 차원에서 행사를 기획했다는 이들 의원들, 다음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는다고 합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영호남 의원들이 신안 하이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새누리당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 20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번 DJ 생가 방문은 지난해 발족한 동서화합 포럼에서 마련한 첫 행사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김 전 대통령의 영정에 헌화하고 생전의 사진을 둘러봤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갈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한 의원들은 동서화합을 다짐했습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갈등을 치유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끄는 일인데 작은 미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정으로 얼룩진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열자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양지역, 뿌리 지역부터 화합을 하고 우리가 먼저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데 국민 대통합을 하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이도 주민들도 이번 방문을 계기로 영호남 정치권이 갈등을 없애고 화합하기를 바랬습니다. 동서화합 차원에서 더구나 경북 이렇게 국회의원, 여야 국회의원 이렇게 와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념식수와 기념석 제막식을 마친 의원들은 지난해 목포 사막도에 개관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도 방문했습니다. 동서화합 포럼 전남과 경북 지역 의원들은 오는 3월에는 경북에 있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MBC와 목포 MBC, 여수 MBC가 광역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 3사는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역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오늘 광역화 추진단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3사는 공익성과 지역성 강화, 고용 보장과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원칙으로 광역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MBC 노동조합 3사 지부는 광역화 추진 논의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화 추진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동구 계림이동 금호타운 주민들께서 200만 원을, 계림이동 두산 위브아파트 주민들께서 142만 2천 원을, 남구 동신대 한방병원 최진봉 병원장과 직원들께서 1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시 공무원 노조가 내일 전공로 가입을 위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광주시와 충돌이 우려됩니다. 시 노조는 내일부터 닷새 동안 조합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공로 가입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하고 내일 아침 일찍 시청사 내에 투표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법 외 노조인 전공로 가입을 위한 투표함을 청사 내에 설치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투표함 설치 과정에서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됩니다.